우리 가지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사진 단신할 때보다 더 떨리네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작년에 꿈의 학교에 입학한 고등 신입생입니다. 일반 중학교 3년을 마치고 이 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일반 학교의 생활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네, 저의 책 제목은 교실 안입니다. 네.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학교 교실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일반 학교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대안학교와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교실 안.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교실 안은 제2의 집이라고 할 만큼 편안한가, 한자를 써서 교실 안.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학교 폭력에 대한 기사라든지 학교 문제에 대한 기사, 그리고 성적에 대한 기사, 성적 때문에 문제를 겪는 그런 기사들, 그런 것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사를 접하고 왜 이거를 어른들이 해결한다는데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일반 학교 생활하면서 그 교실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작 어른들은 그냥 보이는 일들, 큰 사건들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있는 그대로의 교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에게 또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반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 청소년의 자녀로 둔 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일반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이제 여러분과 같은 분들과 또 초등학생 분들, 그리고 또 청소년의 자녀로 둔 부모님들 되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 엄마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엄마 여기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물어보면 되게 뭔가 대충 말하잖아요. 그냥 잘 지낸다, 못 지내면 못 지낸다, 아니면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대충 말하는데 부모님들은 되게 구체적인 것까지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지내는데 학교 안에서 교무실이라는 공간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교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들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없습니다. 뭐가 없냐면 해결 방안이 없어요. 학교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학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 대신 이 책은 있습니다. 제가 직접 3년 동안 겪었고 또 보고 들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총 7명의 중2 학생들이 하루 동안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7명이 각자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금씩 연결이 돼요. 그러다가 한 이야기로 엮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해자, 피해자, 제3자의 입장을 나타내고 다시 7개로 나뉘어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형식을 띠고 있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옴니버스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꿈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창해져 버린 지표 원칙. 저희 목차 7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8반 반장 이호준, 전교 5등 진태현, 선배인 송봄, 소심한 학생 김우영, 31명 중에 30등 정우재, 일진 신우진, 왕따 권정우. 이 7명의 인물들은 실존 인물이에요. 대신 이름만 조금 바꿔서 나타낸 거고, 다 제가 이 친구들을 봤을 때 어땠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샘플 원고를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소심한 학생 김우영, 제 이름은 김예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띵동댕동,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침에 먹은 밥이 문제인지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한 교시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물함에서 국사 교과서를 챙기고 자리에 앉았다. 국사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다. 선생님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왠지 모를 분위기랄까? 우리 반의 국사 시간은 항상 이렇다. 아뿔싸, 배가 아픈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 왠지 이대로라면 방귀가 나올 것만 같았다. 그것도 소리가 아주 큰 방귀. 안 된다. 국사 시간에 방귀를 끼워버리면 창피를 당할 것이다. 우재나 두영이 같은 애들이 소문을 내고 그러면 1년이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절대 안 된다.
배를 움켜잡고 참고 또 참았다. 겨우 방귀가 다시 들어갔다. 짝인 최지연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조용히 물어보았다. 김우영, 너 왜 이렇게 땀 흘려? 더워? 여기 왜 이렇게 덥냐? 너 얼굴도 좀 노란 게 진짜 덥나 보다. 히터 꺼달라고 할까? 아니 괜찮아. 좀만 참으면 수업 끝나는데 뭐. 그래? 최지연에게 땀을 흘리는 진짜 이유를 들키지 않고 무사히 대화를 마쳤다. 우진이와 우재가 장난을 치다가 국사 선생님께 걸렸다. 가뜩이나 시간이 안 가는데 걸릴 건 또 뭐람. 수업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시계를 쳐다봤다. 수업이 끝나려면 아직 20분이나 남았다. 땀이 흐른다. 이 상태라면 곧 다시 방귀가 나오려고 할 것 같았다. 갑자기 뱃속에 평화가 찾아왔다. 방귀도 더 이상 나오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기에 약간 불안했다. 휴, 살았다. 갑작스러운 뱃속의 평화 덕분에 일단 국사 수업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다. 다음 시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반 앞에 있는 화장실에는 사람이 많이 있길래 반대편 화장실로 달려갔다. 가는 동안에도 방귀가 조금씩 새어나왔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나 똥 싸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고 속으로 말하며 최대한 아닌 척, 평온한 척, 별로 안 급한 척했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중1 후배 2명 정도가 소변을 보고 있었다. 중1이 우리 층 화장실을 사용하다니. 벽에 걸려있는 휴지를 몇 장 뽑아야 했다. 칸 안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지를 뽑기가 약간 두려웠다. 내가 똥을 싼다는 걸 저들한테 알리는 것 같아서 괜히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는 후배들은 알지만 뭔가 똥을 싼다는 것을 얘네한테 알리면 안 될 것 같았다. 중1들이 나가자마자 휴지를 뽑아 빈칸에 들어갔다. 좌변기에 쭈그려 앉아 시원하게 이를 부르는 순간 또 다른 사람 3명 정도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막 나오려던 방귀를 다시 꾹 참았다. 그 순간 배가 요동쳤다. 칸 안에 있는 게 나인지 모르겠지만 방귀를 크게 끼며 뭔가 비웃을 것 같아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아, 나 나오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쉬는 시간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책을 사세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쓴 거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건 아니고 이제 일반 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화장실을 잘 못 이용해요. 이게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과 다 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꿈의 학교에서는 다 친해서 화장실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별 이상하지 않은데 뭔가 일반 학교에서는 얘네가 내가 똥을 싸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고등 신입으로 들어온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비슷하게 겪었다고 그러고 싱싱아님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또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고 다니는데 진짜 일반 학교에 휴지를 안 줘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꿈의 학교 칸 안에 휴지가 있다는 게. 휴지가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휴지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이 교실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내용적으로 7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7명의 다른 친구들의 속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일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또 제가 뭐 환경부 국장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쳐가지고 정작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했던 내용 가지고 쓸 시간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쓰다가 막 약간 잘 마무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책 한 권을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출판되어서 다행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제가 다시 성찰해보고 중학교 생활 때 이렇게 생활했었구나 이런 걸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7명의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또 그 거창한 옴니버스식 구성하면서 되게 복잡한데 그런 걸 또 막 엄청 생각하면서 이런 복잡한 생각을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아까 어떤 분이 말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쓰기 전에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게 되니까 꼭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하고 싶은 말에 제 지정독자이신 나노주연님과 이 자리엔 없지만 저희 가족이신 주사람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실 안 가지 김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님. 유일하게 시간을 딱 엄수했던 우리 가지님이었습니다. 네. 책에 대한 설명 가지님이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사서 읽게끔 설명해야겠죠. 일단 먼저 옴니버스식 구성. 이거 진짜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정말 모든 등장인물이 하나하나 꼬임없이 다 연결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초육 때부터 꿈의 학교에 와서 현재 고2 때까지 한 번도 일반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 책을 보고 일반 학교 다닌 줄 알았어요. 이때가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야 뭐야 이거 새로운 세상 꿈의 학교가 그런 줄 알았고요. 정말 다양한 시선으로 한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다시 한번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가지님이 실제로 경험했고 또 제가 평소에 학교에 다니면 일반 학교 사람들 궁금하죠.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가 물어봤을 때 항상 얘기해줬던 것들이 다 이 책에 있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일반 학교, 중학교를 다녔던 고1 신입생분들은 더욱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깜찍한 그림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등장인물이나 다 가진님이 직접 그렸어요. 표지도 그렇고 다 직접 그린 거고요. 그리고 허그님은 왕따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가지님은 이 책을 왕따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 중학생의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서 정말 한 번에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책을 보면 가지님 정말 착하죠. 욕 안 쓰고 바른말 고운말 쓰는 가지님이 이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욕을 썼어요. 책에서. 와 정말 일진에 관한 걸 썼을 때 정말 욕을 썼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혁신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 이 책은 이 일반 학교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꿈의 학교 몇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쓸 수 없는 내용들의 책입니다. 일반 학교에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책을 가지님이 처음으로 완성시켰다는 것에 정말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사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